바늘 가는데 실 간다. 바늘과 실은 언제나 함께 있어요. 따로 떨어지면 바느질을 못하니까요. 화장실에 갈 때에도 꼭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들이 바로 바늘과 실의 관계이지요. 만약 시장에 가는 엄마를 따라가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바늘이 가시는데 아들 실이 당연히 가야지요. 강 건너 불구경. 바로 코앞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두들 안절부절 못하겠죠? 하지만 강 건너에서 불이 나면 관심이 덜 갈 거예요.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때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을 써요. 하지만 함께 잘못해놓고 동생만 엄마한테 혼나고 있을 때 강 건너 불구경만 하면 안 되겠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가 도망치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장난 외양간의 문을 고친다고 도망간 소가 돌아올까요? 시험을 망치기 전에 평소에 공부를 하고 친구에게 욕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면 후회할 일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도 또 소를 잃고 후회할 거예요. 그러니 조금 늦었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긁어 부스럼. 상처를 손으로 자꾸 건드리면 세균이 침투해서 더 큰 상처가 돼요. 그 상처가 곪으면 부스럼이나 종기가 되지요. 상황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괜히 나서서 일을 망치는 경우와 똑같아요. 자기 얼굴에 불만을 갖고 계속 성형수술을 하다가 본래 얼굴보다 더 못생겨졌다면 긁어 부스럼이 된 거예요. 진퇴양난.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팡질팡 곤란한 상황일 때 쓰지요. 엄마한테 학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와 놀고 있는데 길에서 엄마를 딱 만났다면 무시무시한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중마고우. 대나무 말, 중마를 타고 놀던 친구라는 뜻으로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예요. 얼마나 오래 사귀어야 중마고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5년? 아니 10년이면 될까요? 하지만 우정은 같이 지낸 시간과 비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랍니다.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는 뜻으로 믿는 구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어서 아리송할 때 쓰는 말이에요. 평소에 군것질을 많이 하는 친구가 매달 다이어트 선언을 한다면 친구를 100%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게 당연해요. 이구동성. 입은 다르지만 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다는 뜻이에요.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화창한 봄날, 교실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선생님, 운동장에 나가서 놀아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싶을 거예요. 사실 선생님도 같은 마음일지 몰라요. 이렇게요. 애들한테 운동장에 나가자고 말해볼까? 새학년 새 친구. 새학년이 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교실이 시끌벅적했어요. 교실 문이 열리자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의 소개가 끝나고 자리 배치가 시작되었어요. 아이들은 새학년 첫 짝꿍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오예, 같은 반의 짝꿍까지. 이게 바로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격이지. 민서와 아정이는 3년 연속 같은 반이 된 것도 모자라 또 짝꿍이 되었어요. 다들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어요. 아정아, 우리는 짜장면과 단무지 같은 관계야. 그게 무슨 말이야? 찰떡궁합이라는 뜻이지. 뒷자리에 앉아있던 동준이가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남자들만큼이나 끈끈한 우정이네. 아직 우리를 따라오려면 멀었지만 말이야.
이동준, 부럽다고 솔직히 얘기하시지? 민서가 발끈하며 말했어요. 부럽긴 뭐가? 나도 중마고우와 짝꿍이 된 몸이거든. 동준이 옆에 앉아있던 기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내 이름은 원기태야. 민서, 아정, 동준이도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새학년이 시작되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민서와 아정이가 찾기를 뛰어다니는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민서가 얼른 강아지를 안아 올렸어요. 그때 누군가가 후다닥 뛰어왔어요. 너였구나. 휴, 가슴이 조마조마했네. 기태였어요. 곧이어 동준이도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찾길로 돌진하는 거야. 진짜 겁없어. 집에서 키우는 개 같은데. 민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강아지 털에 코를 들이댔어요. 어? 아직도 샴푸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집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봐. 집이 이 근처인 게 분명해. 아이들이 반신반의하며 함께 킁킁거렸어요. 민서의 말대로 정말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아정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민서 네 말은 강아지 주인을 찾아주자는 거지? 응, 넌 역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내 베프야. 민서와 아정이가 웃음보를 터뜨렸어요. 그때 동준이가 끼어들었어요. 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가까운 동물병원에 데려가자. 동물병원은 버스로 2정거장이나 가야 돼. 민서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일단 이 근처를 돌아다녀 보자. 주인을 금방 찾을지도 몰라. 하지만 근처에 있는 가게 주인 아저씨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어쩔 수 없다.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물병원으로 발길을 돌려 나설 때였어요. 쫑아야, 쫑아야. 4명이 이구동성으로 소리쳤어요. 주인이다. 민서 품에 얌전하게 안겨있던 강아지가 막 꼬리를 쳤어요. 쫑아야, 너 언제 나간 거야? 큰일 날 뻔했잖아.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이 데리고 있었구나.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근데 다음부터는 이름표를 꼭 달아주세요. 기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알겠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거지? 명심할게. 멍멍멍. 쫑아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기태, 동준, 민서, 아정이는 함께 강아지를 찾아주고 나니 왠지 더 친해진 느낌이 들었어요.